집합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었습니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할 겁니다. 또 확인해야 되나? 네? 상이야, 명제가 뭐라고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 명제입니다. 이 벤다이그램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문장 또는 식 중에는 명제인 문장 또는 식이 있고요. 명제가 아닌 문장 또는 식이 있습니다. 근데 명제인 것들 중에는 참인 것도 있고요. 거짓인 것도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인 명제도 명제입니다. 네. 애매모호한 것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책의 구성이 지금 중간에 명제를 모두 찾고요. 명제인 거에 참과 거짓을 판별하세요. 이렇게 되겠네. 4는 짝수이다는 명제 맞아요? 네. 수학은 쉽다는 명제인가요? 명제 아니야? 참인 명제. 정삼각형의 꼭지점 개수는 4개이다. 맞아요. 네, 명제 맞습니다. 거짓인 명제죠? 그 다음 네 번째 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저건 x의 값에 따라서 x가 2면 참이고 x가 3이면 거짓이잖아요. x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네. 그럼 저 명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거나 항상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명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명제의 부정하고 책의 구성이 살짝 마음에 안 드네. 벌써부터 부정을 얘기한다고? 명제의 부정. 명제는 P이다라고 쓰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P라고만 표현합니다. P가 아니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는 나P라고 쓸 겁니다. 그런데 P이다라는 명제는 그냥 줄여서 서술을 하는 이다라는 표현 없애고 그냥 P라고 쓰는 편입니다. P가 아니다도 이렇게 표기하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으실 겁니다. A 여집합이 A인 것처럼 not P의 값을 부정하게 되면 그건 P가 됩니다. 부정에 부정을 하게 되면 P가 될 겁니다. 예은이 생각이 자꾸 딴 데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왜 들지 내가 계속. 예은이 칠판형에서 눈을 뜨고 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내 추정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기는 해요. 근데 맞기는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눈동자, 검은 동자가 돌아가는 각도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심상치 않거든요. 할게요. 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시고요. 그것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세요. 2는 홀수이다. 연예예요. 부정을 말하래. 아니에요. 2는 부정하면 2는 홀수가 아니다. 네. 그럼 참인가요? 부정한 건 참인가요? 네. 아니 지금 문제 네. 아니 우리가 문제 같이 읽었거든. 명제 부정을 말하시고요. 그 부정한 녀석이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부정하면은 2는 홀수가 아니다. 또는 2는 짝수이다. 맞아요. 이거 부정해 봅시다.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답니다. 그리고 이건 거짓인가요? 조건. 우리가 지금 다루려는 명제는 주로 이런 명제 다루려고 합니다. 명제 중에는 P이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명제가 있고요. 무엇이다라는 명제가 있고요. 수학은 이런 명제 별로 안 좋아해요. 수학에서 하는 명제는 대부분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다루는 편이에요. 수학에서 다루는 명제는 P이면 무엇이면 무엇이다 가정법 구문을 명제로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P이면 Q이다를 주로 다룰 겁니다. 그런데 P이다라는 명제는 P라고 쓰는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이렇게 표기할 겁니다. 이것도 P이다라는 명제고요. 이것도 P이면 Q이다도 명제입니다. 하지만 명제 속에 있는 것 중에 앞에 있는 녀석은 선생님 방금 전에 P는 명제라고 했잖아요. 이건 P이면 Q이다는 명제에서 P는 이거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Q라는 값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조건인데 앞에 있는 조건은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은 결론이라는 세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P하고 Q의 값은 둘 다 조건인데 P, Q의 값은 둘 다 조건인데 앞에 거 조건은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은 결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은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을 되게 어렵게 얘기하거든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 조건을 참이게끔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길어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P라고 부르고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Q라고 할 거예요.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진리 집합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다 생략하겠습니다. 3번하고 4번으로 갔습니다. 전체 집합이 0, 1, 2의 값이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P라는 조건은 X제곱하고 X가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X값에 따라서 P라는 조건의 참것을 판별하세요. P라는 조건의 참것을 판별하라고? X값에 따라서? X가 만약에 0이면 참이고 X가 1이면 X가 2였을 땐 거짓인가요? 자, 그 다음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10 이하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10 이하의 자연수 2, 4, 6, 8, 10 중에서 P라고 하는 조건은 짝수라는, 이 명제는, 조건이라고 얘기했네. 조건 P의 값은 X가 짝수이다가 조건 P예요. 다음을 구하세요. 나피? 나피가 뭐지? 홀수이다. X는 홀수이다가 나피인 것 같고요. P의 진집합은 2, 4, 6, 8, 10인가요? 짝수니까 2, 4, 6, 8, 10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고요. 그 다음이 나피의 진집합이면 홀수의 집합이니까 1, 3, 5, 7, 9인가요? 네. 진리집합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또는이란 표현은 합집합이었고요. 그리고는 교집합이었습니다. 우리가 합집합을 조건지집법으로 쓸 때 또는이란 말을 사용했고요. 교집합을 조건지집법으로 만들 때 그리고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는이란 말이 있으면 또는이란 말은 진리집합을 표기할 때 합집합이고요.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으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교집합으로 표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부정하게 되면은 부정하는 요소가 각각의 조건들 P, Q의 값은 부정하면은 나 P, 나 Q라고 쓰면 되는데 부정하는 요소 중에 또는이라는 요소도 부정한다고 얘기하네. 또는이란 말은 그리고라고 부정하게 되고요. 그리고라는 표현은 또는이라고 부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집합의 부정을 말해보세요. X의 값이 0, X의 값이 1 부정했습니다. 부정은 누구예요? X가 0이 아니고 또는이라는 말도 부정했습니다. 다음 표기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고 그리고 X의 값은 5보다 작다는 표기입니다. 이 표기는 같은 표기입니다. 부정했습니다. 부정했더니 마이너스 1보다 X의 값은 작다 또는 X의 값은 5보다 커 나왔다. 이게 지금 부정이군요.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을 부정했습니다. 부정하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다. 그리고 X의 값은 3보다 작단가요? 네. 근데 이 녀석의 값은 그리고의 값은 연결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위의 값을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로 쓸 수 있는 둘 다 모두 만족하는 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서 봤던 것들을 가지고 문제 풀어보라고 합니다. 명제를 찾으시고요. 명제의 참고수를 판단하세요. 첫 번째 피자는 맛있다는 명제가 아니죠. 두 번째 3분의 1의 값은 유리수다는 참인 명제인가요? 4보다 5가 크다는 거짓인 명제인 것 같습니다. 4가 5보다 크다는 것은 거짓인 명제. 네 번째 거는 X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집니다. 전 명제가 아닙니다. 방정식, 부동식,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네, 방정식과 부동식은 명제가 아닙니다. X의 값에 따라 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에 예제 2번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3은 정수이다를 부정하시래요. 마이너스 3은 정수가 아니다라고 쓰면 되겠군요. 네.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의 값보다 1이 크다라고 쓰면 부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는 n값은 자연수가 아니다. 네 번째 거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조건의 진리집합. 문제에서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이거 자체가 진리집합인 것 같아요.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게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입니다. P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닌 거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이 진리집합입니다. P의 여집합은 누구일까요? X가 0보다 커 나갔다가 나피의 진리집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P 또는 Q라고 얘기했습니다. P 또는 Q? P 또는 Q는 그대로 쓰기만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고요.
x의 값이 0보다 작던지 또는 x의 값이 2보다 커났다가 이게 진실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문제 없죠? 그런데 낙 p 또는 q의 값을 부정하게 되면은 낙 p 그리고 낙 q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건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인가요? 그리고 그 녀석의 값은 실은 p 플러스 q의 p 합집합 q의 여집합을 쓰는 거죠? 이거의 여집합인가요? 이렇지 않은 x의 값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죠? 0과 2 사이에 있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기본 문제 다 집에서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명제의 참 거짓 파트로 왔습니다. 명제의 참 거짓. P면 Q라는 명제 중에 우리가 충분히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편인데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x의 값이 2가 되면은 그렇다면 x의 제곱의 값은 4라고 할 수 있나요? 얘는 참인 명제인가요? 참인 명제는 t라고 하겠습니다. x의 제곱의 값이 4라고 한다면 x의 값이 2인가요? 이건 거짓입니다. 발레가 있는 것 같아요. 발레는 누구일까요? 네,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건 만족하지 않죠? 참인 녀석의 값은 표기할 때 참인 녀석을 표기할 때는 이렇게도 표기하고요. 이렇게도 표기합니다. 또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거짓인 녀석을 표기할 때는 명제를 거짓이라고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거나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했던 것 중에는 x의 값이 2였을 때 x의 제곱의 값이 4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었을 때는 앞에 거의 진리집합은 2가 원소고요.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인가요? 화살표를 받는 쪽으로 포함관계가 벌어져 있으면 이러면 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건 진리집합을 구하면은 진리집합이 앞에 거의 진리집합은 이거고요. 뒤에 거의 진리집합은 이게 진리집합인가요? 화살표를 받는 쪽으로 벌어져 있는 포함관계가 성립하나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포함관계를 성립하지 않게끔 하는 그 숫자를 우리는 발레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쌤이 P면 Q이다라고 하는 녀석에서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게 발레인데 거짓임을 보인다는 것은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거를 만족하지 않는 게 발레거든요. 앞에 거는 만족하지만 뒤에 거는 만족하지 않는 녀석의 값이 발레거든요. 발레의 진리집합은 앞에 거는 만족하고 그리고 뒤에 거를 만족하지 않는 녀석의 값이 요게 발레의 진리집합입니다. 학교 시험 문제가 발레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걸 고르셔야 됩니다.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게 발레의 진리집합입니다. 경원아 지금 잘 소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명제가 가정과 결론을 얘기하세요. 저 명제의 가정은 누구예요? x는 2이다가 가정입니다. x가 2다 이게 가정입니다. 결론은 x 세제곱의 값이 8이다가 결론입니다. 앞에 게 가정, 뒤에 게 결론.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세요. 4의 약수이면은 6의 약수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포함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1, 2, 4라고 하는 게 약수인데 약수의 값은 1, 2, 3, 6입니다. 포함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살표가 가는 방향으로 벌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입니다. 발레는 누구죠? 인연이 또 이상한 정신세계로 또 가려고 노력하네요 지금. 발레는 4가 발레인가요? 자, 그 다음 녀석으로 왔습니다. 다음 명제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세요.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마이너스 3하고 5 사이에 들어있나요? 네, 들어있으니까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여기서는 잘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괜히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하고 어떤이란 말이 들어있을 때는 모든이라고 한 녀석의 값은 이거고요. 어떤이라고 한 녀석의 값은 이거잖아요. 두 개는 모든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이라고 표기해야 되고요. 어떤을 부정했을 때는 모든이라고 부정해야 됩니다. 서로가 부정했을 때 또는과 그리고가 똑같습니다. 부정했을 때 다른 말로 바꿔 써야 됩니다. 모든이란 말은 모든 숫자가 다 만족이 하지만 참인 거고요. 명제 중에 어떤 x에 대해서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써 있으면은 그건 다른 건 성립 안 해도 그냥 한 개라도 성립하는 게 있으면 명제를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이란 말이 들어있을 때는 정말 모든 녀석을 다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이란 말이 들어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99%는 틀렸다 해도 단 한 개만이라도 참인 게 있으니까 명제는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해 주세요.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의 값이 0보다 커 나왔나요? 네, 모든 실수는 제곱가 0보다 커 나왔습니다. 저건 참인 명제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기도 하나요? 그러네. 한 개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실은 실수의 값을 대입했을 때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이건 거짓인 거네.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명제를 부정해 주세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어떤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모든이라고 바꿔 쓰셔야 됩니다. 다음 명제 값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모든이라는 표현은 어떤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2의 배수다라는 표현은 2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부정할 요소를 밑줄 쳤습니다. 모든이란 말은 어떤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어떤 자연수 n값에 대해서 n값은 2의 배수가 아니다. 참이 거짓인지 판단하시래요. 참여의 거짓이에요. 노란색이.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2의 배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단 한 개라도 그러면 참인 거죠? 3 같은 숫자면 참인가요?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어떤이라는 표현도 부정해야 되고요. 이것도 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n제곱의 값이 2보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제곱해서 2보다 커 났나요? 1이라는 숫자가 반례로 존재하는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P면 Q이다의 이제 참과 거짓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 P하고 Q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P면 Q이다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세요. 홀수의 값들은 전부 다 소수인가요? 반례가 누군데요? 일. 1이 반례인가요? 3은요? 5는요? 7은요? 9라는 숫자도 반례네요. 자, 성립하나요? 이거는 x가 1이다요. 이건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고요? 참인가요? x 플러스 y가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든지 또는 y가 1보다 큰가요? 우와, 일찍 오셨네요. 회의실에서 앉아서 잠깐 놀고 계세요. 네. 아니에요. 발레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x가 1이 뭐 4분의 3, 4분의 3이라고 해볼게요. 4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은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은 2보다 큽니다. 하지만 x가 1보다 크든지 아니면 y가 1보다 큰 건 아니죠. 네, 둘 중에 하나 1보다 큰 건 아니죠. 하지만 참인 녀석은 있긴 있어요. 더해가지고 2보다 크면은 x의 값이 1보다 크든지 또는 y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이건 참이에요. 더해서 2보다 크려면 둘 중에 한 녀석의 값은 1보다 큰 게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요. 경은이하고
상희한테 2,000원을 삥 뜯고 싶어요. 그럼 적어도 한 명한테는 2,000원의 절반인 1,000원보다는 많은 돈을 삥 뜯어야 돼. 무조건. 둘 중에 한 명한테는 최소한 1,000원 이상 무조건 뜯어야 돼. 2,000원 이상을 삥 뜯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고서 2,000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네. 신입생들이 다 일찍 오네. 광훈아, 뻘쭘하지만 회의실에 앉아서 놀고 계세요. 네. 기억할까? 방금 전에 노란색으로 써가지고 참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P면 Q에다가 참이었을 때 항상 옳은 걸 구해주세요. 쉽네요. P면 Q에다가 참이려면 진리 집합은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포함되어 됩니다.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Q 속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은 참인가요? 네. 아니요. 아니요. 여집합을 달았습니다.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은 포함이니까 뒤집혀야 되죠. 네. 2번 참인가요? 2번도 참이 아니네. P, Q의 합집합은 P인가요? 큐요. P, Q의 교집합은 P인가요? 네. 답은 4번이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정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직접 써보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명제가 있습니다. P면 Q가 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이 되려면 P라는 집합은 Q라는 집합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빨간색을 그리겠습니다. P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저 P라고 하는 범위에 있는 값이 Q의 범위 속에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Q의 범위는 파란색이 없네. 노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K보다 크다는 Q라는 범위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고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경원아, 경고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그 동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 확인해 보셨어요?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쓴 다음에는 마이너스 1보다 같은 범위 속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들어있나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숫자 들어있나요?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1보다 같은 녀석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문제 구한 건 K값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거심 명제 발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제를 거심을 보이는 발레를 찾으세요. 거시신 걸 보이는 발레의 질집합이 뭐라고 그랬지? 발레의 질집합이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 3명이나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발레의 질집합은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게 발레의 질집합이라고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발레를 V라고 얘기했는데 발레의 질집합에는 A만 들어있군요. 그러니까 발레는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모든 거 어떤 데 대해서 명제가 참것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마이너스 1, 0, 1밖에 없습니다. 전체 집합이 지금 모든 실수가 아닙니다. 전체는 마이너스 1, 0, 1이어서 3개 숫자 중에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3개 숫자의 값을 x한테 대입했을 때 저 3개 모두 제곱하면 1보다 크거나 같나요? 네. 발레. 0. 전현이 오늘 뭔가 수상해요. 저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단 한 개만이라도 절대값을 씌우면 1보다 큰가요? 아니요. 저 속의 것 중에 단 한 개만이라도 대입했을 때 0이 되기도 하나요? 아니요. 저 사이는 모든 숫자 여기다 3개 집어넣어서 제곱해서 더하는 셈이니까 1 되게끔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모든 숫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죠? 네. 저 중에 단 한 개만이라도 이걸 만족하나? 네. 누구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 모두는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은 한 개만이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됩니다. 숙제 너무 많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네요. 네, 오늘 질문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명제 사이의 관계까지 매일치 풀으시고요. 여기까지 싹 다 풀어오면 돼. 쪽수가 67쪽까지. 화요일까지 숙제입니다. 67쪽까지. 네, 하루에 6시. 서연아 67쪽까지가 숙제예요. 메가헤르츠라는 책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서연이 전화해 선생님 전화 드릴게요. 책 받으러 오세요.